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밤 철컥하고 잠그는 그 평범한 현관문 하나가 한 사람의 세계를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낯선 침입자에 대한 공포를 넘어 가장 익숙한 공간과 가장 믿었던 관계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사는 평범한 주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원은 물론 이야기의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익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메일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녀의 침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낯선 남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신 기억의 조각들을 따라 그날의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함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온 집안을 짓누르는 듯한 적막은 남편 민준 씨의 빈자리를 더욱 실감 나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문자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일 아침에 봐. 그 문자를 끝으로 저는 아이의 방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무의식의 강을 부유하던 저를 현실로 건져 올린 것은 아주 미세한 소음이었습니다. 현관 쪽이 아니라 바로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 뻑뻑한 경첩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는 나직한 신음이었습니다. 순간 제 모든 신경이 그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곤두섰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가늘게 뜨자 문틈으로 희미한 거실의 불빛을 등진 채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아니, 민준 씨일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야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보구나. 피곤할 텐데 조용히 들어오지. 안도감과 함께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가 곤히 잠든 저를 깨우고 싶지 않아 하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공기의 미묘한 흐름이었습니다. 평소 민준 씨에게서 나던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 대신 서늘한 밤 공기와 섞인 낯선 스킨 향, 그리고 코끝을 희미하게 자극하는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결에 뒤척이는 척하며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윤곽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키나 체격은 민준 씨와 비슷했지만 어깨선이나 서 있는 자세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솜털이 바짝 일어서는 불길한 예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긴 목소리를 겨우 짜내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그림자가 빛을 하고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민준 씨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도둑인가? 하지만 도둑이라면 저렇게 대놓고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입니까?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누구세요? 이번에는 떨림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나직하게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의 맑은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조금은 탁하고 깊은 음성이었습니다. 아, 불 좀. 그가 비틀거리며 침대 옆 협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스탠드 불이 켜지며 어둠의 장막이 한순간에 걷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으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저를 보고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저희 윗집에 사는 남자, 딸아이 친구인 유나의 아빠, 지훈 씨였습니다. 허? 저와 그의 입에서 동시에 얼어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며 그제야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가 우리 집에?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보고 싶어 하던 비디오를 빌려오겠다며 잠시 나갔다 왔던 일. 피곤함에 절어 현관문 잠그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파트 구조가 모두 똑같으니 술에 취한 그가 층을 착각하고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저와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저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 1초라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가 조용히 그리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주기를 바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훈 씨, 여긴 저희 집이에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저를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그의 힘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저는 그를 밀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음에도 그의 힘은 성인 여자인 제가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침대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당혹감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번뜩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제 목을 틀어쥐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실수를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며 소리치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려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그가 다른 손으로 제 입을 막고는 제 귓가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차가운 속삭임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쉿! 가만히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소리내면 다 끝장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제 귓속으로 스며든 독액과도 같았습니다. 제 모든 저항 의지를 마비시키고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혀버리는 맹독. 제 입을 틀어막은 그의 손은 단단했고 술기운이 섞인 그의 숨결은 역겨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침대 헤드에 더 강하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공포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끝장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무엇이 끝장이라는 말인가? 이 끔찍한 상황이 아니면 나의 인생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못하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이용할지 재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교활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수였고 저는 그의 발 아래 놓인 무력한 사냥감이었습니다. 읍. 저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개를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건 실수잖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저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설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진정해요. 나도 놀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니?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 눈에 담긴 의문을 읽었는지 그는 제 입을 막고 있던 손의 힘을 아주 약간 풀었습니다. 숨 쉴 틈을 허락하는 듯한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나간다고 칩시다. 술에 취해서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서연 씨,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예전처럼 볼 수 있겠냐고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니, 볼 수 없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복도에서 그의 아이 유나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밤을 떠올리며 몸서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요?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윗집 남자가 술김에 실수로 들어왔었대라는 당신 말을 순순히 믿어줄까요? 아니면 한밤중에 아내의 침실에 들어온 낯선 남자의 존재 자체에 평생 당신을 의심하게 될까요?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의심하는 그의 모습, 그의 머릿속에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매일 밤 그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죄인처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먹잇감을 올가매듯 그는 더욱 정교한 논리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그냥 돌아가면 이건 사건이 돼요.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아파트 전체에 흉흉한 소문이 돌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덮는다면 이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되는 거죠. 없었던 일이라는 말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침입과 폭력을 그저 없었던 일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명백했습니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그의 범죄에 제가 공범이 되는 것.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모든 존엄성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나 미쳤어요. 술에 취해서 집도 못 찾고 들어왔으니 미친놈 맞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집 잘못 찾아 들어왔다가 하다 만 놈. 그게 나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놈한테 당할 뻔한 여자. 서연 씨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그의 말은 제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밀을 간직한 공범이 될 것인가. 어느 쪽도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의 논리에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아이 민지였습니다. 잠결에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 그 소리에 저와 지훈 씨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민지가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만약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아이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제 입을 더욱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리내지 마. 절대.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다시 잠이 든 듯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제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눈에서 체념의 빛을 읽었을 겁니다. 제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봐요. 우린 조용히 해야 해요. 이건 그냥 꿈이에요, 서연 씨. 아주 길고 이상한 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잊힐 겁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둡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심, 이성, 그리고 평온했던 제 일상.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항을 포기한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건 꿈이야. 아주 끔찍하고 지독한 악몽일 뿐이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지 않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귓가에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파열음. 제 어깨에 닿았던 지훈 씨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일 겁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바닥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 그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의미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귀가. 어떻게? 왜? 그는 분명 회사에서 밤을 새운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은 내일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남편이 지금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저보다 더 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떼고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며 방 안을 훑쳤습니다. 숨을 곳을 찾는 쥐처럼 그의 시선은 절박했습니다. 젠장, 젠장. 그가 이빨 사이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거실을 가로지르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이제 초 단위가 아니라 0.1초 단위로 쪼개져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입모양으로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 남자를 위한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의 인생도, 그리고
어쩌면 남편의 인생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안방의 붙박이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옷장 문은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가 거대한 몸을 옷장 안으로 구겨 넣고 문을 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침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아, 깼어?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저승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안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야근한다면서.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어. 팀장님이 그냥 다들 들어가라고 하시네. 피곤해 죽겠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쿵 하고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침대 헤드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어디 아파? 그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의 다정한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옷장 쪽을 향했다가 황급히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신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냥 악몽을 꿨어. 아주 무서운 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래. 쯧쯧. 내가 없어서 그랬나 보네. 그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와 같이 따뜻했지만 지금 제게는 불에 대는 듯한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옷장 속에 다른 남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제 온몸을 얽아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악의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관객은 제 남편 단 한 명. 하지만 무대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사 하나, 표정 하나, 몸짓 하나라도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이 폭발해버릴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야지. 민준 씨는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황급히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그의 발소리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제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옷장 손잡이로 향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절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그, 저기, 당신 마실 물 좀 가져다 줄게. 목마를 거 아냐? 앉아 있어. 금방 가져올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며 그를 침대에 다시 앉히려 했습니다. 제 행동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은 내가 마시면 되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축축한 제 이마를 느끼고는 그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맞다. 당신 주려고 어젯밤에 야식 사다 놨는데 냉장고에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워줄게. 그거 먹고 씻어. 응?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침실 밖으로 그를 유도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그를 떼어놓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야식이라는 말에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뭔데? 가보면 알아. 서프라이즈야. 저는 거의 그를 등 떠밀다시피 하여 침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간신히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윙 마이너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옷장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침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는 데까지 그는 단 한 번의 소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제 손바닥 안에는 방금 전 지훈 씨가 옷장 속에서 다급하게 제게 쥐어준 차갑고 단단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것으로 보이는 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태연하게 사라진 윗집 남자의 얼굴이 교차하며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유령처럼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안에 남겨진 라이터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만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전자레인지의 작동 종료음이 마치 제 인생의 평온했던 시절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손안의 라이터는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 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낡은 손수건 더미 아래에 숨겼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숨긴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핏기 없이 새하얀 얼굴, 공포로 풀려버린 동공, 식은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웃어야 한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아, 뭐해? 다 데워졌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응, 나가. 저는 냉장고에 있지도 않은 야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급하게 냉동 만두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접시 가장자리에 물을 살짝 묻혔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치밀하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상상도 못할 힘을 발휘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만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나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 지훈 씨가 무언가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낯선 신발 자국, 떨어뜨린 머리카락, 혹은 그가 남기고 간 미세한 냄새 같은 것들. 근데 당신, 아까부터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정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민준 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져 심장이 다시 옥죄어 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그런가 봐. 누가 막 쫓아오는 꿈을 꿨거든.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 저는 다시 한번 꿈이라는 방패 뒤로 숨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들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벽 안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쯧쯧,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그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을 때 저는 죄책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다정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러워졌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제 영혼이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지훈 씨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그의 차가운 속삭임이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눈을 뜨면 제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며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시 민준 씨가 잠결에라도 무언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제가 잠꼬대로라도 진실을 말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제 입을 틀어막고 제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속박했습니다. 이 침대는 더 이상 안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자 저를 신문하는 고문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새운 사람답지 않게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깨기 전에 모든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범인처럼 온 집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현관 바닥을 몇 번이나 닦고 거실과 침실 바닥에 혹시 모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을까봐 끈끈이 테이프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에 제가 좋아하는 향초를 피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낯선 냄새를 지웠습니다. 제 완벽주의적인 행동에 민준 씨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지런해?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의심이라는 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윗집, 지훈 씨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젯밤의 일을 정말 꿈처럼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그 역시 저처럼 불안에 떨고 있을까?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마저 들었습니다. 나 다녀올게. 현관에서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응, 다녀와. 오늘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 당신도 오늘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잠만 푹 자면 나아질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을 뿐인데 제 모든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간 현관 바닥, 신발장 바로 앞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검은 물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것으로 보이는 양복 상의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한 단추였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이런 치명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다니. 만약 민준 씨가 이것을 먼저 발견했다면 이 단추 뭐야? 라고 물었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저는 단추를 라이터와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제 비밀 상자에는 2개의 시한폭탄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여 집안을 서성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도
초인종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저를 고발하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딸아이 민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아내, 유나 엄마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니 제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을 이어가며 엘리베이터가 빨리 저희 층에 도착하기만을 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먼저 내리려 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휴, 근데 저희 남편은 어제 또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왔는지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걱정했잖아요. 혹시 어제 저희 남편 못 보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악의 없는 순수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제 입에서 나온 그 짧은 대답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을 끈적하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 엄마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엘리베이터 바닥의 차가운 타일 위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제 심장은 거짓말 탐지기 바늘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표정에서, 내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에서 무언가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다행히 그녀는 제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들이란 쯧쯧. 그녀는 가볍게 혀를 차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태연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바로 아래층 여자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자기 혐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이웃의 안부 인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덧칠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챙겨 내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제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의자 끄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가 지훈 씨의 발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유나와 민지가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커튼을 굳게 닫고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 저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제 안색이 좋지 않다며 계속해서 걱정했지만 그의 걱정은 제게 위로가 아니라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 저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내가 혹시 지훈 씨를 만나러 나갔을 거라고 의심하는 걸까? 윗집,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아?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 혹시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당신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가 농담처럼 던진 이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확대 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의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향한 의심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옥죄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라이터와 단추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것들이 서랍 안에서 기어나와 저를 비웃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순간 그날의 일이 정말로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이것들은 언젠가 제 무죄를 증명해 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물증. 이 생각에 이르자 저는 그것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민지 엄마.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재활용 봉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이 너무 과해서.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역겨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축소시키고 이 사건을 조용히 묻으려는 또 다른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무 일 없었죠? 민준 씨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그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의의 맥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술에 취해 층을 착각한 불쌍한 남자?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악마였을까? 만약 그가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만약 그가 제가 그날 밤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의심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고 덩굴처럼 뻗어나가 제 머릿속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공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CCTV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그가 정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우리 집으로 잘못 들어왔는지 아니면 멀쩡한 정신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는지 그 영상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리사무소의 인터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파괴한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1203호 주민인데요. CCTV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온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공포와 무력감은 이제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떨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진실이라는 칼로 이 지독한 악몽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며칠 전 현관문 앞에 놓아둔 택배가 분실된 것 같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제 절박함이 통했는지 그는 마지못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함께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 남은 몇 시간은 제게 억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만약 CCTV 영상 속 지훈 씨가 정말 만취 상태였다면 비틀거리며 간신히 복도를 걷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 도어록을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정말 끔찍한 우연과 실수에서 비롯된 비극일 뿐입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일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멀쩡한 모습이라면 술에 취한 기색 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두 개의 얼굴, 이웃들 앞에서의 선량한 가장의 얼굴과 제 침실을 침범한 범죄자의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불안과 기대로 뒤섞여 세차게 뛰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희생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밝혀내려는 탐정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 얼굴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는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왜 여기에? 라는 질문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나야말로.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그게. 외근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 요즘 우리 라인의 주차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 그것 때문에 소장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아파트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시선, 제 안의 경고등이 다시 맹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멋쩍게 웃으며 두 분이 부부셨군요. 마침 잘 됐네요. 사모님은 택배 분실건 때문에 오셨다고 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택배? 무슨 택배를 잃어버렸는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앞에서 CCTV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소포인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친정에 두고 온 것 같네. 미안해요, 소장님.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저는 서둘러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민준 씨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따갑게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정말 그가 주차 문제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들른 것일까? 하지만 그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CCTV를 확인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막으러 온 사람처럼. 아니야, 아닐 거야. 너무 나간 생각이야. 그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을 숨긴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적과도 같았습니다. 잠든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남편을 의심할 수 있지? 그 끔찍한 밤 이후로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분명했다. 지훈 씨라는 한 남자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인 남편까지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훈 씨의 아내 유나 엄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아주 찰나의 순간 시선을 피했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제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가족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선량한 가장의 얼굴.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의 삶을 짓밟는 범죄자의 얼굴. 그의 위선을 보고 있자니 관리사무소에서 마주쳤던 민준 씨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당황하던 표정, 어색한 변명, 그리고 저를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 지훈 씨의 침입과 민준 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끔찍한 의심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지훈 씨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준 씨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제 손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진실과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민준 씨가 지훈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지훈 준비됐어. 오늘 확실한 거지? 민준 이응. 야근이라고 말해놨어. 현관문은 열어둘 테니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윗집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을, 그리고 그가 무슨 짓을 할지까지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조종한 것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쪼그라들어 공기가 들어올 틈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저는 얼마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안에 모든 감정이 소진되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충격은 슬픔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민준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졸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은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들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에 할 말을 계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 반응을 즐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제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제게 다가오며 뱀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그래. 당신. 언제부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구랑 그렇게 웃으면서 문자를 하는지, 주말에 동창회 간다고 나갔을 때 정말 친구들만 만난 거 맞아? 당신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망상이었습니다. 편집증적인 의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저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만들어낸 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거짓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그럼 그날 밤 지훈이 형이 당신 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왜 소리 지르지 않았지? 왜 저항하지 않았어? 즐긴 거 아니야?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저의 무력했던 저항을 즐겼다는 한마디로 모독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꾸민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아내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만약 제가 끝까지 저항하고 소리쳤다면 자신의 의심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했다고. 하지만 제가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이용했습니다. 지훈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민준 씨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돈으로 그를 매수했습니다. 그에게는 더러운 거래였지만 민준 씨에게는 아내의 정조를 시험하는 잔인한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돌아온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그래.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만약 그 안에 형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여버릴 생각이었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과 질투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집착이었고 그의 믿음은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괴물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악마야. 제가 내뱉은 말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턱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입 조심해. 이 모든 걸 자초한 건 너야.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넌 이제 내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 집에서 내 감시 아래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거야. 만약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그땐 민지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딸아이 민지의 이름이 나오자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쳐? 그는 저를 발 아래에 두고 경멸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넌 이제 내 인형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돼. 알겠어?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의 인형이 되어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적이고 연약한 아내인 척 연기해주지. 당신이 방심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는 당신과 당신의 공범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들을 이 지옥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것이 제가 그 순간 제 자신과 맺은 피의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저를 감시하는 교도관 역할을 맡았고, 저는 그의 발 아래에서 순종하는 죄수이자 인형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수시로 검사당했고, 외출은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뺨을 때렸던 그날 밤의 분노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그의 말에 순종했으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목소리에서 힘이 빠질수록 그는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 영혼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의 감시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지만 그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저는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진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지훈 씨의 라이터와 단추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트라우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감시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에서 지훈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돈이 오고 간 시점은 명백히 사건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역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아이 민지였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진실의 파편이 아이에게 단 하나라도 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조심스럽게 민준 씨와 성격 차이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만 언지를 주었고, 만약의 경우 민지를 잠시 맡아줄 수 있는지 부탁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은 그저 딸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감시는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길들여졌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이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지훈 씨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사업 파트너인 양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를 향한 경멸과 조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다녀와서 전화 기록 다 확인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훈 씨의 아내, 유나 엄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드릴 말씀이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마주 앉은 그녀에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훈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지훈 씨의 라이터와 단추. 그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으며 거짓말.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을 충격과 배신감은 제가 겪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을 터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민준 씨의 도움으로 큰 빚을 해결했다며 기뻐하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피해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윗집, 아랫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남자의 추악한 욕망과 기만에 희생된 연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계획한 일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제게 힘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주거침입 및 강요 그리고 교사 혐의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에서도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두 남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가지와 민지의 옷, 그리고 아이가 아끼는 곰 인형.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지난 몇 년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변호사 명함,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복사한 서류 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벌인 잔인한 게임의 결말이야.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의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잠든 민지를 조용히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다 지켜줄게. 저는 민지를 안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문은 제게 공포와 절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서늘하지만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고하는 소리이자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는 새로운 삶의 문소리였습니다. 아직 밤은 깊었지만 동쪽 하늘 저편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제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제 삶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썰다방과 함께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서연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위협에 대비해 문을 걸어 잠그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균열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깊은 신뢰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된 사랑과 집착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썰다방은 여러분의 또 다른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썰다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